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개정세법하고 그 다음에 주요 예급 판례 그리고 우리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세법은 우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주택 중과기장과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해서 원래는 폐지 법률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에 TF2에 참여해서 개정세법 안을 만들어낼 때에 지금처럼 다주택 중과기장과 비사업용 토지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이거는 실제 우리가 운영을 세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60%하고 지방소득세 6%를 합한 66%를 세금으로 내고 부동산 거래를 할 골빈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강제로 매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공매나 경매되는 사람이나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밖에 매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세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고 대체 입법을 시켜서 항구화시키려고 입법을 했었던 겁니다. 대체 입법을 하려는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투기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60% 단일 세율을 가를 것이 아니라 당의 세율, 자기의 세율의 10%만 가산하자는 거죠. 그 정도 같으면 수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지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명목소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벌적 세제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포함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율에 불과하고 무조건 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 교수님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양도소득 특별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가상승률 공제만큼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장특공제로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명목소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70년대 부동산 사가지고 2006년도에 2007년도에 3억 주고 산 사람이 33억 받고 팔았다가 세금을 18억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 여자대학 총동문회장이신데 그분이 세금 맞고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가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정말 이게 충격적인 세금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우리 현재 시장에 의해서 수요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용섭 장관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고 백재현 의원님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제는 있을 수 없는 세제니까 좀 바꿔주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해를 하셔요. 근데 뭐냐? 민주당의 야당의 다른 분들은 이거는 부자감사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게 부자감사 아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가 부자들만 비사업용 토지 걸립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부자들은 안 걸려요. 전부 다 돈 없는 분들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는 항구적으로는 변경돼야 되는데 어차피 작년 10월 말까지 우리가 세율이 유예가 돼 있었는데 올해 이제 교재 보시면 올해 지금 여러분 교재에 1페이지부터 펴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다주택 중과 규정은 그대로 2주택 이상에 있어서 50%, 그 다음에 3주택은 60% 하는데 이거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거를 2002년 12월 30일까지 유예 조치된 거를 1년 연장을 해놓은 겁니다. 2013년 12월 30일로 연장을 해뒀는데 작년까지와 올해 차이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주택 중과 규정은 지금 장특공제는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특공제는 허용이 됩니다. 장특공제는 지금 허용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세율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죠. 일반 세율을 적용하죠. 지금 세율은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세율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죠. 지금 종종과 차이 나는 건 요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연장을 해주겠다는데 작년과 올해 차이는 뭐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량도 다 해줬어요. 취득량도 다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취득은 안 해주고 양도만 해줍니다. 즉 작년에 취득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양도해도 중과제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중과제도를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죠.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취득분은 해당 안 되고 양도분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준다. 일반세율을.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당연히 중과 배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은 지금 유예를 1년간 연장을 해줬는데 법인은 연장이 안 됐어요. 바로 법인은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이나 비상용 토지는 30%를 가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처에서 상담하실 때. 개인만 연장돼 있고, 예, 이거는 이때는 개인 법인 다 됐었는데 2013년 여기는 연장된 것은 개인만 되고 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10%를 가산하도록 돼 있죠. 그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예, 2012년 10월 말로 하던 그 내용과 똑같은데 3주택 이상자와 비상용 토지만 하죠. 10% 가산하는 거는. 그런데 현재는 투기지역 지정이 강남 상권까지 다 해제돼 버렸잖아요. 현재 투기지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는 10% 가산돼서 중과세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이 부분에 관심이 가셨는데 결국은 대체 입법이 안 돼버린 바람에 이게 문제가 있고요. 자,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합원 입증곡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현행 세법, 양도세법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이 비사업용 토지고 두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비과세하고 양도차익 계산인데, 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건축공사가 된 다음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양도하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있죠. 예. 두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케이스.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예, 공사가 진행된 것을 취득해서 완성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다 틀립니다. 다 달라요. 자, 전형적인 이것 1번 케이스는 원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방식에서는 3단계로 계산해 왔었는데 3단계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 계산만 합니다. 2단계 계산이라는 것은 종전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차익 일단 1번과 권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차익 2단계 요것만 가서 계산한다. 근데 이렇게 양도차익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누냐? 왜 나누죠? 세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니까 어차피 2년 다 넘을 거고 누진율을 적용할 텐데, 그쵸? 2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세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의미가 없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지금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 공제를 해주지만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은 새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초 취득일로 가면 안 되겠잖아요. 원래 기준시가에서는 준공일로부터 이후에 보유기간에 따른 것만 해줬어요.
그렇게 3단계 너무 복잡하니까 2단계로 나눠놨다는 거죠.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 새로 취득한 부분도 중국으로 간과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끌어서 앞으로 당겨준 거예요. 즉 보유기간을 더 늘려준 거죠. 그래서 장특공제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2단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정된 거 지금 문제는 자,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신설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 과세 대상 자산 4가지가 있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기타 자산. 이 4가지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어떤 거죠? 토지와 건물만 되죠. 부동산만 되죠. 두 번째 들어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뀌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부동산이 권리로 변환돼 버리죠. 이때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이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못 해주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고가주택을 팔았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9억을 초과되고 비과세가 되더라도, 즉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똑같이 내야 돼요.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줬어요. 왜?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라서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심판에 갔더니 뭐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가 됐네?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가 과세됐다면 똑같이 장특공제를 해줘야 맞겠다 해서 국가가 패소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를 장특공제를 지금 해주고 있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장특공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는 당초 것은 안 해줬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이 양도 차익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에서 발생한 이거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권리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부동산인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취득일로부터 권리 변환일까지 발생한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는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단 권리 변환일 이후에 발생한 2번 단계 거는 여전히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2단계 계산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가지고 양도했을 경우에 반대로 생각하면 자, 양도 시점에서는 부동산이지만 이거는 권리 상태의 차익과 부동산의 차익 2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이때 기간 중 빼야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양도 시점에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요것까지 다 한꺼번에 장특공제가 이루어져 버려요. 조금 논리적 모순은 있죠. 어쨌거나 이때의 장특공제는 되고 있다. 다신 여기 2단계도 장특공제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요것만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